네, 그러면 선형사상의 마지막 부분 소개를 해볼 건데 그게 뭐냐면 동형이라는 거에 초점을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동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떠한 그 수학에서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구조들이라고 하면 대수적 구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벡터 공간이 있고 벡터 공간이 다른 벡터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이 같은 걸로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을 고려하냐면, 사실 수학자들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학자들은 무한계를 다루다 보니까, 굳이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엄청 무수히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무수히 많은 원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여기 있는 원이나 여기 있는 원이나 여기 있는 원이나 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원도 고려하고 이 원도 고려하고 이 원도 고려하고 이 원도 고려해서 모든 원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중심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 원만 연구해서 모두 다른 원들도 다 똑같아.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싶은 게 수학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벡터 공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벡터 공간을 굳이 비슷한 성질들을 다 갖고 있는데 다른 걸로 봐서 다른 벡터 공간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냥 계속 다 서로 형태가 다르다고 다 연구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벡터 공간들이 합동이다. 이런 느낌으로 동형이라는 걸 정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V와 W가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소모픽이라고 해서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뭘로 얘를 정의하는 게 가장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학의 관점 중에서 선형대 수학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차원이 같은 차원이면 거의 같은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R3라고 하는 녀석을 x, y, g라고 놓고 xyg가 다 실수의 원소로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을 한번 고려해봐요. 이거를 이제 3천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실수 위에서. 근데 만약에 P2R 얘가 뭐냐면 차수가 2차를 넘어가지 않는 다항식들의 모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형태이냐면 a 더하기 bx 더하기 cx 제곱 그 다음에 개수를 r로 접는 거니까 a, b, c가 실수. 자 이렇게 써본다고 치면 a, bx, cx 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연산이 되냐라고 하면 연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마치 x, y, g가 서로 못 만났던 것처럼 A, B, C도 서로 더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마치 뭐로 볼 수 있냐면 A, B, C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결국 얘랑 다를 게 있냐라고 하면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나 결국 3차원, 실수 위에서 3차원 그냥 벡터공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걸로 보면 연구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래서 차원이 같은 입장에서 벡터 공간을 같은 공간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동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차원이 같은 거 그러니까 V에 대한 디멘전이랑 W에 대한 디멘전이 같아지는 상황이 오면 V 벡터 스페이스, W 벡터 스페이스가 같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동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수학에서는 항상 동형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동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함수가 있어야지만 동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필충 조건을 넣어보자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벡터 간의 연산을 보존해주는 사상이 선형사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L이라는 선형사상이 V에서 W로 가는 상황인데, 선형사상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1대1 대응관계를 만족하는 이런 사상을 존재성이 보장이 된다고 했을 때 두 공간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상황이 돼요. 근데 사실 이 둘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와닿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1대1 대응의 지금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더 단사라는 조건이 있고 전사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 잠깐만 해보면 함수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런 게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1, 2는 쐈는데 4, 5는 받아준 녀석이 된 거예요. 근데 3이 쐈냐라고 하면 3은 쏘지 않았죠. 3이 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함수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x들은 하나씩은 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두 개를 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함수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녀석은 하나씩밖에 못 쏘고 하나씩은 꼭 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하나의 x에 대응되는 하나의 y 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x1과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함수에 대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단사가 뭐냐라고 하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그 놈과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친구는 안 돼요. 그 대신 하나의 y를 고려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x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3이 5를 쏜 게 아니라 6을 쐈다고 해보죠. 그러면 5 입장에서는 나를 쏜 게 2밖에 없고 4 입장에서는 나를 쏜 게 1밖에 없고 그다음에 6을 쏜 거는 6 입장에서는 3밖에 없으니까 y의 입장에서 나한테 쏜 게 한 놈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y에 대응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좀만 내렸을까요? 그럼 하나의 y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fx1과 fx2가 같으면 그러면 x1과 x2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의 정의와 역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써졌냐면 이거에 대한 대우를 가지고 써요. 대우는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요게 단사에 대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사였는데 전사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받는 녀석을 모은 걸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하고 원래 그 치역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전사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상황이 오면 이걸 전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전사와 단사가 두 개 붙어 있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1대1 대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보내는 녀석이 하나씩만 쏘고 있는데 받는 녀석 입장에서도 한 놈씩만 나한테 쏘고 있기 때문에 y에 있는 개수와 x에 있는 개수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집합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해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자들 세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초코파이가 4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반에 40명이 있어요. 그러면 초코파이 하나씩 주게 되면 하나씩 대응시키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이 초코파이가 남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학생이 남지 않는 이 상황이 되면 결국 두 관계의 1대1 된 관계를 주는 상황이어서 40개와 40개가 동일해지는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단사 조건과 선형사상 조건이 있으면 얘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 1번은 뭐냐면 이 선형사상을 고려했을 때 이 선형사상이 단사가 되는 필충 조건이 커널 L이 0벡터 밖에 없다 요거 하는 상황이랑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하고 싶은 거는 디멘전 V랑 디멘전 W랑 같아지는 같다는 전제 하에 L이 단사인 거와 전사인 게 필충 조건이다 하는 두 가지 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증명을 먼저 해볼 건데 이쪽 방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사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커널 L이 0벡터 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0이 0으로 간다는 거 보여버리면 0벡터한테 쓸 수 있는 게 0밖에 없으니까 커널이 0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0벡터는 0벡터랑 더하면 0벡터가 되죠. 그래서 L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선형사상에 대한 성질을 고려해보면 L0 더하기 L0 벡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를 날려버리면 결국 0벡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L0이 0밖에 안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사에 대한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0한테 쏘는 놈이 0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놈이 또 더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단사 조건에 의해서 커널 L이 0밖에 없어. 자, 이렇게 뭐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쪽도 한번 증명해보자. 반대쪽은 뭐냐면 커널 L이 0밖에 없다고 했을 때 단사 조건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거니까 단사의 정의 형태를 한번 써보자. LV1과 LV2가 같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 거는 뭐냐면 V1과 V2가 같다는 걸 보이게 되면 단사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한 거니까 단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보죠. V1 빼기 LV2는 0벡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선형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묶어줄 수가 있죠. V1 빼기 V2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태워 보냈더니 L을 타고 갔더니 0벡터가 됐으니까 결국 V1과 V2는 커널 L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얘가 성립하는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 커널 L은 뭐밖에 없었냐면 0밖에 없다 이거니까 0벡터에서 뽑아봐야 0벡터밖에 안 되니까 V1에서 V2를 뺀 거는 0벡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그냥 V1이랑 V2가 같다는 걸 보장한 거니까 결국 단사 조건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증명은 V에 대한 차원과 이미지에 대한 차원이 W에 대한 차원이 같다고 했을 때 그때 단사랑 전사가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쪽 부분부터 보죠. L을 단사라고 가정을 해놓고 전사가 되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차원 정리부터 출발하면 돼요. 차원 정리에 의하여 V에 대한 차원은 커널에 대한 차원과 이미지에 대한 차원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단사 조건이 있었어요. 단사 조건. 근데 단사의 필충 조건은 커널이 0밖에 없다 라는 거니까
결국 얘가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 이미지에 대한 차원은 V에 대한 차원과 같아 라고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W에 대한 차원과 V에 대한 차원이 같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은 W의 원래 부분 공간인데 차원이 같아졌으니까 둘이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역,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역.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L은 전사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한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지우고도 바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차원 정리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가 W에 대한 차원이랑 같은데 이미지가 W 공역이랑 같은 상황이 오겠죠. 전사 조건이 있었으니까 같아져 버렸으니까 이거 빵이다. 그러니까 커널이 0벡터라는 걸 보장하겠죠. 그래서 단사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대1 대응은 아까 말한 대로 전단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커널에 대한 차원은 0이다. 이걸 보인 거고, 전사가 주는 조건은, 이건 단사가 주는 조건, 전사가 주는 조건은 이미지랑 W랑 같다. 이 얘기를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디멘전 V는 커널에 대한 차원과 0 더하기 이미지에 대한 차원이니까 W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V의 차원과 W의 차원이 같아 라는 걸 주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결국 둘을 동형으로 볼 수 있는 거와 이 1대1 대응함수가 존재하는 거를 차원 정리를 통해서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사상의 마무리 작업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형관계를 주는 그 선형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선형사상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막 찾아가기 위해서 차원 정리 같은 개념들을 정립해 나갔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형사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소개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